오늘 우리 K증시는 개장 전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야 이거 봐라 6월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려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히 지난 5월 말에 괜시리 이제 매를 맞았던 반도체주들의 외국인들이 모처럼 순매수 행진으로 오늘 하루 종일 K증시를 들어 올려서 코스피 오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용산발 서프라이즈도 한몫 단단히 했는데 아까 오전에 갑자기 대한민국도 산유국이다 이런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K증시 가스, 정유, 채굴 관련주들이 완전히 다 일제히 급등해버렸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에 첫 국정 브리핑에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띄웠는데 그러면서 경북, 포항, 여허허허일만 친구가 뛰노는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 거기다가 그 매장 규모가 140억 배럴로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석유는 4년, 천연가스는 29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한 1,400조 원 정도 나오는데 야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대한민국 3년치 예산입니다. 진짜 이거 경제적 가치가 만약에 확실한 거면은 우리도 그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정말 한 3년 동안 그 오일머니 가지고 전 국민이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산유국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직접 결재를 했고 이제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 양론 두 갈래로 이제 나뉘고 있는데 일단 찬성 아니 거의 찬양 쪽의 여론은 야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다. 이제 미국도 사실 그동안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걸 개발하게 됐고 결국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독립국의 위상을 이뤄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뭐 동해 가스전부터 뭐 포항 앞바다 거기 대륙붕에 석유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기술이 안 맞춰져서 그러니까 이제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투입하는 돈에 비해서 거기서 이제 캐내는 자원의 양이 적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산유국의 위상을 되찾게 된 거 되찾았다고 하기는 언제 있었나 하여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약간 국뽕이 섞인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찬반 양론 중에서 반대쪽 여론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거는 예전 그 MBC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던 황당 사건 뭐 그런 비슷한 거였다. 그냥 뭔가 바닷속에 기름기가 그 들어있는 건 맞나 본데 그게 정말 돈 되는 거면 왜 지금까지 다른 정권에서는 아무도 안 건드렸겠냐 이런 이제 비관론부터 또 이제 약간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야 이거 영부인이 양평 땅 사서 재미 보더니 이번에는 포항에다 땅 샀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번 주 런망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 31만 원을 콜했던 현대차가 오늘 하루 만에 5% 급등하면서 그 정말 시총 55조 원짜리가 이렇게 추진력이 강할 수 있나 정말 감탄을 자아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도 이제 오늘 밤부터 6월 증시 첫 스타트를 끊는데 이렇게 또 시작부터 지금 테슬라에 먹구름이 몰아닥쳤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또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피고소인이 일론 머스크고 고소인은 테슬라 주주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페리라는 사람인데 혐의는 인사이더 트레이딩, 우리말로 내부자 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 원본을 제가 봤는데 일단 고소 사실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울 걸 알면서도 그 전에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에서 역대 최고라는 표현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생산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판매가 다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펌프질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CEO로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약간 뭐 과장 내지는 뇌피셜 이런 거 섞어가지고 희망적인 뭐 목표를 말할 수 있죠. 아니 만약에 이것도 진짜 유죄라면 우리 K 바이오 CEO들은 뭐 전부 종신형이게. 하여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작 4분기 인도량이 완전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개되기 전에 750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10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홀라당 매도해버렸고 그 뒤로 테슬라 주가는 또 한 번 계단식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을 미리 알고 아무리 봐도 엉망진창이니까 발표 전에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자사주 매도한 거라고 이렇게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 고소장이 총 60페이지인데 아니 도대체 이 고소인 이 마이클 페리는 뭐 현직 변호사인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소송 비용 정도는 껌값이라서 로펌을 그냥 현찰 박치기로 뭐 선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장 중간에 보면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오럴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내뱉는 그런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뭐 태비어천가라고 할까? 엄청나다느니 뭐 사상 최고라느니 뭐 기대가 된다느니 이런 단어들을 막 나열해 놓고 결국 중간에 본인은 테슬라 주식을 단기 고점에 참 잘도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트위터를 사는데 썼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역시 뭐 우리 K 증시에 적용하면은 진짜 심심하면 대주주 바뀌는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그런 주식들만 골라서 추천하는 마바라들 절반 이상은 다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포항 앞바다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정말 이 불모진 줄로만 알았던 석유랑 가스가 1,400조 원어치 시추 가능하다고 당장 올해 말부터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보통 세 가지를 꼽는데 첫째가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둘째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천연자원들을 중국에 뺏길 수 없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유럽연합하고 유로존을 이제 그 만든 것처럼 우리 아시아도 통합 경제블록 내지는 동아시아 공동체 연합을 구성하려면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뭘로 봐도 우리 한반도 통일 한국이 그 동아시아 연합체의 중심이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원래 같은 동포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죠. 사실 요즘은 뭐 부모 형제 간에도 여차하면은 이제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언제적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합쳐야 되냐.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반응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이런 메리트인데, 일단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개발 들어가면은 사실 북한에 있는 자원은 주로 이제 광물하고 석탄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하면은 그까지 뭐 흑연하고 석탄 이런 거에 대한 매력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마음 먹고 한번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5월 수출 대박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반기 수출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다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같이 보시죠. 일단 올해 2024년 연간 13대 주력 산업 기상도를 보면은 이제 해가 쨍 하고 나는 매우 밝은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업종이 반도체, 그다음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조선, 그다음 이제 구름이 반대로 제일 많은 업종은 바로 2차 전지하고 섬유 쪽입니다. 이 중에서 수출을 따로 떼서 보면은 일단 앞에 해가 쨍쨍한 반도체랑 조선의 경우는 상반기 기준으로 17에서 20% 수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12.2%,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반등해서 8%대 플러스. 그래도 일단 올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2.6%, 즉 작년 대비 역성장 이 감소를 예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산업연구원 측은 ICT, 즉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텔레콤 이쪽 수요 회복세가 2024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주요 제품의 교체 수요 발생으로 IT 시장의 성장은 기대된다. 또 디지털 전환, 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 긴축 기조 가능성, 그리고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수요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리스크 요인까지 반대 쪽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2024년 우리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가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내재화 영향으로 소폭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제 중국의 경우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요거는 각오하자. 대신에 이제 올해 대선도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기계업종의 공급망 내재와 그리고 자동차 분야 대기 수요, 그다음에 통신기기 및 가전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 그다음 IRA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다음 바이오 시밀러 친화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수출 여건도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대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종 부진에 대해서는 글로벌 OEM사들의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고, 또 미국하고 유럽 현지 공장에서 일단 생산은 늘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수출 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경제연구소의 연구 자료라고. 연구소 여기 연구원들 뭐 박사 출신에 어디서 뭐 전공했는지 실명도 다 공개돼 있고, 그다음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무슨 경제연구소라고 차려놓고 연구원은 몇 명인지 누군지도 모르게 지네들끼리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콜센터 잡아돌리고, 그다음에 거기 욕하는 놈들 신상 그 요청해가지고 그거 고소장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회원들, 그것도 진짜 저학력 고령층의 그런 분들한테 연간 회원 가입비로 몇백씩 받아먹고, 아 대신 주식으로 벌면 되잖냐, 우리가 벌게 해준다 이러면서 종목 추천이나 하고, 그러다가 그 종목 말아먹으면은 새로운 종목 또 갖다가 추천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코스닥 상장사들 돌아다니면서 주가 가지고 쇼부나 치고 그러는데 그걸 탐방이라고 둔갑시키고, 이딴 짓거리나 하는 게 뭔 경제연구소야. 그냥 마바라 장사치 집단이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터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보겠는데요. 바로 모간 스탠리. 항상 우리 K증시 공매도 세력을 몰고 다니는, 진짜 바로 코로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매도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본 미쓰비시 UFJ가 대주주인 그 모간 스탠리가 최근 K증시에 이제 호의적인 스탠스로 돌아섰죠. 이제 그러다 오늘은 또 약간 본색을 드러내려나 하고 보니까 제목부터 우리 대한민국보다 대만이 더 큰 AI 수혜국이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올해 2024년 말까지 AI 관련 HBM 수출 비중은 전체 반도체 물량의 6% 수준. 그래서 이제 대만의 대미 AI 칩 수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 AI 수혜가 한국보다는 대만이, 그래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GDP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7%, 대만은 3.7% 이렇게 추산을 하고, 이제 한국이 AI도 성장률도 대만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AI 테마가 뜰 때는 대만 롱, 한국 숏, 요런 이제 헤지 펀드들의 자산 배분이 예상이 된다. 아니 예상이 된다는 건지 뭐 이렇게 하라고 지령을 내리던 건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모간 스탠리는 이렇게 더러운 소식만 있느냐? 절대 아니고요. 이번엔 모간 스탠리가 K증시 인터넷 업종에서 대표주들 뽑아가지고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이제 뿌렸는데, 먼저 포털에서는 탑픽으로 쿠팡을 꼽고 목표가 $26,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네이버 목표가 20만 원에 투자 의견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 그 다음에 카카오 목표가 6만 원, 투자 의견은 역시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종에는 크래프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목표가 30만 원, W게임즈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의 목표가 5만 4천 원.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의 목표가 19만 원. 넷마블은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의 목표가 4만 원. 펄어비스 역시 언저웨이, 비중 축소의 목표가 3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팝도 이제 K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이제 SM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11만원, JYP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9만원, 그 다음에 YG 엔터는 투자 의견 이퀄 웨이, 시장 비중에다 목표가 44,000원, 그 다음에 하이브는 아예 언급 자체가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의 하우스 뷰는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